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약에서 이제 비만약으로 적응증 확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약물이죠.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미국 일라이릴레의 젯바운드 같은 약물들이 심혈관 질환부터 대사 이상 지방간염 같은 대사질환 적응증을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까지 추가로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에 2030년경 670조 원 규모의 이제 거대한 시장에서 이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약물들이 활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후발주자들도 각종 이제 비만이나 다양한 대사질환 적응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비만약들이 얼마나 거대한 시장을 나중에 노리고 있는지, 그 비만약들의 적응증 확장 현황부터 앞으로 후발주자들 중에 이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그룹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이 같은 시장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이제 자신하고 있는지까지 좀 한번 비만약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 이제 시장 조사 업체,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것 종합해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비만약 시장은 11조에서 12조 원 수준이었고, 크게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거의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당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96조 원 규모에서 2030년경에는 한 180조 원 규모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약물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고비랑 젯바운드인데요. 위고비랑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약으로 먼저 출시됐던 약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뇨 비만 적응증을 이 두 약물의 성분이 다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예를 들면은 위고비의 성분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오젬픽이라는 당뇨약으로 이미 먼저 출시가 됐고, 오젬픽은 이미 경구용으로도 출시가 됐고요. 2019년도에 미국 기준으로 사실상 당뇨약으로 주사제, 경구제로 이제 활약하고 있고, 그 와중에 2021년도에 위고비라는 이제 비만약으로 이제 약물 재창출에 성공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상 당뇨랑 비만약 이제 분야에서 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이제 활약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오젬픽의 매출은 22조 원, 위고비의 매출은 한 6조 원이에요. 사실상 세마글루타이드 이 한 성분이 28조 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린 셈이고요. 두 번째 약물이 이제 마운자로로 출시됐던 그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로로는 2022년도로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 매출도 한 70%에서 80%씩 계속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만약 같은 경우는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집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래도 이 두 약물이 비만 시장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젯바운드는 위고비보다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이제 그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두 회사가 결국엔 이 비만약, 지금 당뇨에서 비만약으로 이제 변신시킨 위고비랑 젯바운드의 또 다른 적응증 확장까지 거의 나란히 노리고 있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이랑 메쉬라는 두 대사 질환에서 이제 위고비랑 젯바운드를 가진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뇨, 비만, 심혈관, 그리고 이제 메쉬까지 이 거대한 시장이 얼마 정도가 될 거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당뇨랑 또 비만의 시장이 2030년경에 거의 300조 원 정도, 비만이 100조 원, 당뇨가 180조 원에서 거의 280조 원 정도고요. 지금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 기준 2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2030년경에는 한 250조 원 정도가 될 거다 하고 있고요. 메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3년 정도로 이제 사실상 시장 규모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은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지난 3월 14일에 미국에서 메쉬 분야에서 최초 신약이 탄생하긴 했는데, 그 약물이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이제 옵션이 부족한 상태고요. 메쉬 환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4억에서 5억 명 정도 있다고 해서 2026년경에는 뭐 33조 원이 되고, 더 성장해서 2030년경에는 133조 원 규모로 이제 형성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장을 합하면 거의 67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지금 당뇨 비만약들이 약물 재창출에 성공하면 누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미국 일라이릴리나 이제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다 또 다른 이제 대사
질환인 이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위고비나 젯바운드가 효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비만약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제 당뇨에서 비만약으로 이미 확보한 위고비랑 젯바운드가 다른 적응증 확장에도 선두주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달 10일, 3월 10일에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이 위고비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자나 이제 과체중, 비만인 사람들에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이런 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해도 된다고 적응증 확장을 사실상 승인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젯바운드보다 훨씬 빨리 심혈관 질환에 진출한 셈이고요. 젯바운드 역시 지금 심혈관 질환 관련된 임상 3상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고, 사실상 1, 2년 내에 이 위고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심혈관 질환 이외에 이 2순위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흔히 메쉬라고 하는데요. 메쉬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앞서 있어요. 둘 다 이제 임상 이상은 당연히 위고비가 먼저 했는데, 지난 2월에 이제 나온 둘의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은 메쉬 같은 경우는 간경화의 위험성도 이제 낮추고, 또 간 섬유화도 낮추고, 또 간의 여러 수치들도 낮춰야 되는데 일부 수치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충족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 분석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이제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 측이 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그 젯바운드를 투약한 환자의 76% 정도가 증상이 개선됐다고 하고, 메쉬 증상이 개선됐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임상 이상에 성공했다, 다른 지표들도 충족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고비나 젯바운드 이런 약물들이 사실상 다른 적응증 확장에도 이제 선두권에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당 대사에 조절하는 수용체 하나에 이제 작용하는 단일기전 작용제이고요. 이와 달리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GLP-1뿐만 아니라 GIP라는 또 다른 수용체까지 이중 작용하는 약물로 좀 기전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약물이 더 효과를 발휘할지, 지금 일라이릴리 측은 당연히 자기네가 더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적응증에서도 효과가 좋을 거다, 이런 걸 이제 자신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일라이릴리의 예측이 조금 들어맞는 결과가 사실상 메쉬 적응증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심혈관 적응증 분야에서는 이미 위고비가 획득한 만큼 위고비가 앞서가고 있고요. 이와 달리 메쉬 분야에서는 이제 위고비에 대한 임상 이상, 메쉬 임상 이상에서 일부 지표가 미충족했고, 그 반면에 이제 젯바운드의 메쉬 임상 이상에서는 모든 지표가 이제 충족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단일 기전보다는 이중 기전을 가진 젯바운드라는 약물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전에도 비만약 부분에서도, 비만의 체중 감소 효과 부분에서도 임상 3상 결과를 볼 때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거의 22%에서 26%까지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최대 20%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비만이나 메쉬 분야에서 조금 더 단일 기전보다는 이중 기전, 삼중 기전 이런 약물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 비만이나 심혈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사실상 고혈압 분야까지 진출하려고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나란히 이제 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앞으로 비만약 이런 대사질환 분야에서 비만약 성분의 이제 확장성은 크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셈인 거죠. 네, 그런 사이 이제 후발 기업 중에서도 이제 치고 올라서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그리고 국내 한미약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개발한 물질은 아니고요. 지금 덴마크 질라드 파마랑 베링거 인겔하임이 공동으로 개발한 서버듀타이드라는 이제 당 수용체 관련 작용제 중에 하나고요. 서버듀타이드에 대해서 양사가 글로벌 비만 임상 3상이랑 메쉬 관련해서 임상 2상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특히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메쉬 분야에서 지금 젯바운드나 위고비를 뛰어넘는 효과를 보여줬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젯바운드 같은 경우가 메쉬 증상을 이제 가진 환자에서 투약할 경우에 이제 한 74%에서 76% 정도의 이제 증상 완화 효과가 나왔다면은, 지금 이제 서버듀타이드 같은 경우는 83%까지 투약자에서 증상 완화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지금 일라이릴리 측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버듀타이드도 이제 위고비랑은 다른 이제 이중 작용제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서버듀타이드나 젯바운드 같은 이중 작용제가, 당 수용체 이중 작용제가
조금 더 메쉬에서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라이릴리나 이런 회사들의 주장이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베링거 링게라임의 서보듀타이드 이외에 좀 한미약품의 약물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위고비나 젯바운드나 서보듀타이드 다 이런 애들은 한 가지 물질로 계속 모든 적응증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물질 세 가지를 발굴해서 한 가지는 이제 비만 관련된 국내 임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미국이랑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임상 메쉬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물질은 비만 관련된 임상 3상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이제 물질의 경우 임상 3상에 국내 환자가 포함되긴 했어요. 근데 한 수십 명 정도 수준이었고, 이제 한미약품이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한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확보해서 비만 관련된 한국 사람에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특화된 그런 비만약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좀 자신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외에 이제 메쉬 분야에서는 GLP-1 그리고 GIP, GCG라는 이제 당 관련된 수용체 3개를 3중으로 작용하는 이제 3중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물질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에포시페그 트루타이드라는 이제 물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미약품이 이제 발굴한 에피노페그듀타이드라는 약물은 미국 머크에 이제 기술 수출돼서 머크가 조금 주도해서 미국이랑 한국에서 이제 임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임상은 머크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고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어쨌든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메쉬랑 이제 비만 분야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은 베링거나 이제 한미약품이 다 당뇨나 심혈관보다는 비만이나 메쉬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비만이나 이제 메쉬 분야는 아직은 치료 옵션이 적어서 조금 더 경쟁이 덜하다. 근데 하지만 당뇨나 심혈관은 적응증을 이제 획득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워낙 시장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제 후발주자들은 대부분 비만이나 메쉬 적응증을 택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후발주자권에서 지금 임상 2상, 3상을 달리고 있는 물질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위고비라는 이제 GLP-1 작용 기전을 가진 그런 동종 계열의 약물이 이미 100여 종 이상이 사실상 글로벌 임상에 이제 진입해 있는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스 루슈가 미국의 카테라피틱스라는 이제 비만 관련된 전문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이미 미국에서 비만약으로 임상되고 있는 3종의 GLP-1 관련된 후보 물질을 확보했고, 이거 외에도 뭐 암젠 같은 경우도 GLP-1이랑 또 다른 이제 작용 기전에 가진 AMG 133이라는 약물을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고요. 암젠이나 뭐 로슈나 이런 회사 외에도 국내에서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GLP-1 관련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뭐 이 밖에 펩트론이나 뭐 D&D 파마텍 이런 회사들이 이제 메쉬 관련된 임상을 또 시도하고 있고, 또 동아에스테의 관계사인 뉴로보 파마스티컬스도 미국에서 메쉬 관련된 후보 물질의 임상 2상을 이제 시도하고 있어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뭐 베링거나 한미 이외에도 어떤 기업이 지금 치고 올라설지는 아직 모른다. 또 특히 이 다른 후발주자들이 단위 기전보다는 2중, 3중 기전의 이제 후보 물질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조금 더 좋은 효능을 이제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된다. 이제 업계에서는 결국 2030년경에 한 당뇨, 비만, 심혈관, 메쉬까지 한 670조 원 정도의 거대 시장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GLP 관련된 이런 약물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개발하기 위해서 좀 기술적인 지원이나 임상 관련된 지원들이 이제 좀 두루 이렇게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결국 하나겠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사실 당뇨 비만약으로 이제 우뚝 서면서, 물론 다른 질환에도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하나보다 수많은 약물을 확보하고 있고, 이 반면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당뇨 비만으로 거의 성장해온 이제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두 회사가 비만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시총 1, 2위를 뭐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일라이릴리가 1위이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2위다. 삼성전자를 훨씬 뛰어넘는 시총을 두 회사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베링거나 한미약품이나 뭐 다양한 후발주자들이 비만약 개발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좀 그런 주가 영향도 그 과정에서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은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